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부분을 두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선대본부장을 맡았었던 우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먼저 대선 패배로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월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며칠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먹은 지 오래됐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이제 2년여의 국회의원 임기만 남은 셈입니다. 지금 비대위를 두고 당원들 사이에 책임 논쟁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내려놓은 사람도 필요하고 수습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만큼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뒀으면 합니다. 당을 어떻게 정비하고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체제를 정비했으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준비합시다. 지방선거 역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선거입니다. 당만 잘 정비한다고 승리하는 선거 아닙니다. 좋은 공약과 좋은 인물을 준비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국민의 평가에 겸허한 자세로 다시 출발합시다. 민주당은 위기에 강한 정당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만큼 책임 논란 그만 좀 해라. 지방선거 이겨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장 같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이러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거 때는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내 인사 관한 앞이 뻔한 문제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적하거나 요구할 때는 왜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했던 사람이다. 지금처럼 필요할 때 뒷짐지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나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사람 말고 과거에 이뤄냈던 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평가가 지방선거 맞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무소속은 아니지 않느냐. 당이 잘해야 지방선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버틸 것이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의 요구를 들어야 당원과 지지자들도 힘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이지 않겠냐. 그리고 해당 행위자들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상호 의원님 대선에서의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이 되지 않아 슬프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당원, 지지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너무 많이 봐왔다. 이런 상황의 결과도 너무 많이 봐왔다.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개혁성이 강한 분들로 비대위 구성이 다시 되었으면 한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행위자 하나 쳐내지 못하고 특히 맨 앞에 서서 개혁법안 하나 시원하게 통과시키지 못한 사람이 비대위를 맡는다는 거 앞으로도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소리죠.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하겠습니까?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면 치료를 하고 경기에 나서야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지 치료도 하지 않고 다시 뛰겠다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납작 엎드리는 척하면서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았던 모습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분골쇄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를 해야 변화가 되고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수진 의원이 당대표 선거와 대의원 및 당원 비율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하셨는데 현행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5%인데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이 16,000명이었고 권리당원이 6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투표 가치를 따져보면 대의원 1명의 가치가 권리당원 60명의 가치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도 모두가 1인 1표인데 왜 당대표와 최고위 선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이번 전당대회 이전에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서둘러 고쳐야지요. 자, 한편 어제 이상민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이명박 사면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떠오르면서 내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임당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MB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죠. 이명박근혜를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 제가 그때 갈라치기 할 때 박근혜만 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려고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함의가 숨어있다고 비판을 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면하면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한번 두고 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명박과 김경수를 함께 사면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권성동의 근자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회동에서 윤석열이 뭐 반겁박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철저하게 원칙을 중요시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 국민과의 합의 없이 또다시 이명박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풍을 이번 정부에 떠넘기려는 후한무치함에 치가 떨리는데요. 윤석열 본인이 잡아넣은 거니까 본인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 제국을 앞세우고 은근슬쩍 겁박 아닌 겁박으로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한편 이번 대선 재외동포 투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4.8%, 윤석열이 32.9%를 얻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해외에서는 조중동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또한 벌써부터 윤석열 측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압박하며 알아서 결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검찰공화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 뭐 하겠습니까? 변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겠다는데 곧 그 맛을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